자, 클래시스입니다. 자, 클래시스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앞에서 저 위에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같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거 클래시스는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나간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지나간 얘기를 자꾸 보는지는 또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죠. 왜?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얘기를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 나왔던 코스맥스 같은 거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장난치죠. 중국이 좋아서 중국이 나빠서 중국이 좋아서 중국이 나빠서 미국이 나빠서 미국 좋아질 것 같아서 미국 나빠서 미국 좋아질 것 이거를 그냥 한 달 걸로 계속 돌리면서 장난치는 종목이죠. 이 클래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한 것처럼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너무 좋다. 클래시스 실적 좋은 걸 여태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추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드려요. 이게 그 고발하잖아요. 이거 알아서 눌러줄 테니까 그 아래쪽에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순서 이게 개월수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하필 어떻게 딱 요거 지금 요렇게 또 딱 맞춰가지고 알아서 배열 세팅이 됐네요. 희한하게 배팅이 됐습니다. 실적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클래시스가 내리는 건 실적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각, 오버행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깔아놓고 즉 니들이 사면은 깔아 뭉개버리고요. 오버행, 매각 이슈 요런 거 가지고 까버리고 요 HPSP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연결시켜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두 종목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종목이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장난친 종목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오버행 압박이라고 해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까놓고 즉 니들이 붙으면 저거 핑계를 가지고 공매도로 까 부셔버리고 그리고 개인들 떨어져 나가면 이제 밑에서 사가지고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올렸다가 화장품이 계속 그러죠. 지들이 살 때는 기대 미국 줄게 지금 미국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코스맥스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증권 미국 기대. 그전에 코스맥스가 뭐 때문에 깨졌죠? 미국 우려. 그 미국은 201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사업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이런 방고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지들이 때릴 때만 미국 우려. 참고로 코스맥스의 미국 우려는 최근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13년 동안 적자인 기업이었어요. 사업부였어요. 미국 사업부가. 그래 그 전에도 예전에도 코스맥스를 깔 때 그 미국 사업부 수시로 등장해가지고 까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미국 사업부 실적 기대에도 수시로 등장했던 거고 이 케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요 뒤에 종목 HPSP에서도 똑같은 케이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 들어온 겁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자, 우선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뭔 실적이 뭐가? 뭐 언제는 실적이 나빴어? 왜 이래 새삼스럽게? 이건 실적 문제 아니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실적 문제 아니잖아요. 400억, 500억, 690억, 890억, 1200억, 1700억, 2300억, 3000억. 이건 무슨 실적 문제야? 그게 실적 문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화장품주들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 최대 실적이었고요. 2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이었어요. 한 분기 쉬고 다시 최대 실적.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언제 떨어졌어요? 주가는 보시다시피요. 이거 이 매각 이슈로 깨트리기 시작을 한 게 여기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앞쪽에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대주주가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투자를 가지고 지들이 대주주가 됐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거를 무한으로 보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사모펀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팔고 나간다는 얘기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엑시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 사모펀드의 엑시트에 관해서 우리 신규 상장이 이렇게 무더기로 열리는 가장 큰 이유가 신규 상장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주식 숫자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열어주는 이유는 사모펀드들 엑시트 길 만들어주는다고요. 상장이 돼가지고 주가를 뻥튀기 시켜야 엑시트를 시킬 거 아닙니까? 자녀지분 전량 이렇게 엑시트 실용 뭐 이러고 나오죠. 이렇게 기간이 되면 일정적인 기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엑시트 시간에 물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급하다, 급해, K뱅크.
상장 왕창 올라가는 미친 듯이 상장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엑시트들 빠져나갈 길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딱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나갈 시간이 됐거든요. 나갈 시간이 됐는데 이걸 상장을 안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생짜로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돈을 뱉어줘야 됩니다. 투자금을 돌려줘야 돼. 이거 뭐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생살 뜯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필사적으로 다 상장시켜가지고 주가 뻥 튀겨가지고 그러고는 위에서부터 씨가서 다 때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들고 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시스나 HPSP는 또 종류가 조금 다른 형태로 매각인데요.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가 이미 그 기간이 넘어갔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일부 이제 블럭딜 나왔을 때고요. 이거 이제 블럭딜 나가지고 깨트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이 그래서 팔아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펀드가 매각 가격을 애초에 결정을 해서 내놔버렸죠. HPSP하고 클래시스의 경우는 매각 얘기를 하면서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서 먼저 얘기를 우리가 3주에 팔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띄운 종목이고요. 똑같이 지금 자진상패 이슈나 있는 더전비전 같은 경우는 매각 가격을 밝히지 않은 종목이고요. 우리가 협의를 좀 해보시고 요거고요. 이게 좀 가격이 맞으면 제가 지분을 팔 수도 있고요. 협의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간 게 더전비전이고 클래시스와 HPS는 우리가 지금 기업의 실적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 가치가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매각을 가격을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즉 시장 가치가 지금 시총이 4조 원이니까 4조 원이니까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한 3조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매각 가격을 딱 내놨어. 자, 그러면 이제 매수 들어가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각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까서 내려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물량 받는 금액 당연히 낮아지게 돼 있죠. 블럭딜 구조 자체, 블럭딜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내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블럭딜을 시켰을 때, 블럭딜 자체로 했을 때 보통 현재 가격에서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할인율이 낮고요. 5% 뭐 요렇게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제 블럭딜에서 할인율이 10%, 11%, 뭐 12% 이런 수준까지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 이 정도 기업들 같은 경우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한 5% 요 정도로 이렇게 할인을 시켜주는데 요걸 이슈를 해가지고 이걸 까서 주가를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블럭딜로 물량을 넘는 가격 가치도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블럭딜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블럭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맡겨요? 증권사에다가 주선 중개를 하죠. 그럼 증권사에서는 얘네가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먼저 받아서 아는 거 아닙니까? 블럭딜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들겨서 까버리게 되면 얘를 정상적으로는 이걸 7만 원에 사야 될 거를 요걸 핑계로 대가지고 주가를 까버리게 된다면 블럭딜로 나올 그 물량의 가격 자체도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7만 원에 사야 될 걸 5만 5천 원에 사는 이런 얘기. 그래서 블럭딜만 나오면 깨지는 겁니다. 이게 개인들도 떨구고 공매도도 해먹고 물량도 싸게 사고 와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게 다 있어. 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 물량도 싸게 받을 수가 있고 여기 덕지 붙어있는 개인들도 떨구고 공매도 장난질도 치고 밑에서 다시 되사면 꽉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뗄감 떼고 다 하는 거죠. 예? 요거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한 반복이면 다음 종목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여파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는 지금 블럭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건 내부 정보니까요. 내부 정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 하나 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매각하고 딱 요거 한 개 한 거거든요. 요거 작년 5월달에 요거 한 개 한 걸 가지고 블럭딜 우려로 몇 번을 두들겨 팼는지 아세요? 이건 네?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이거 블럭딜 오버행 우려를 딱 한 번 했던 저거를 가지고 몇 번을 우려먹고 있는지. 요 다음 종목인 HPSP하고 엮어가지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들이 살 때는 그래가지고 실적이 너무 좋아서 기대 이러고 샀다 들어왔다가 주가 고가 들어가면 바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물량 우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이러고 자빠졌죠. 니들이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니들이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무한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화장품의 실리콘2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요. 네? 똑같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K뷰티, 인디브랜드 성장, 사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이러고 들어오고 있는데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까죠. 온갖 핑계. 여기서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뭐 여기도 같은 경우도 많아요. 자 화장품 쪽, 저 뷰티 업종의 섹터가 주가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멀티플 하향을 이슈를 가지고 까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게 아니다. 바로 저 오버행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버행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뒤져보시라고 얘기된 겁니다. 나온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그거 한 번 나왔는데 그 뒤로 지금 이제 몇 개월입니까? 지금 9개월 지나가고 있잖아요. 9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10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오버행 우려가 몇 번이나 나왔나?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실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소리를 무려 6번에 걸쳐서 한 기업입니다. 실리콘2.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회사가 실리콘2 하나밖에 없나요? 왜 실리콘2만 운임 우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운임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초고성장을 하는 회사가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 올 정도라 그러면 그럼 반대로 해운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에 운송주 같은 경우 주가 한 10배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성장하는 회사가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올 정도라 그러면 단 2%입니다. 2.1에서 2.2 기간 동안에 운임 늘어난 게 2.1에서 2.4까지 0.3% 증가했어요. 비용. 그 0.3% 증가를 가지고 무려 6번에 걸쳐 가지고 장난치. 그러니까 실제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들 나가면 기대고 개인 투자자들 사면 우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우려 운임 때문에 아마존 매출이 빵원 아마존 매출이 빵원인가 하고 이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는 자체 채널로 파는 회사인데 아마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가지고 뭐 겁나게 좋다 그랬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 바로 또 우려 기대 이러고 지금 무한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죠.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블럭들이 나오건 말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도 돼요. 관계없어요. 뭐 어째서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블럭딜이라는 거 구조 자체가 회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 드는 것처럼 앞에 이런 식으로 공매도도 해먹고 그리고 물량도 싸게 받고 꺽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요만큼 지금 10%를 더 싸게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딜 딱 끝나면 다시 돌려버리는 구조로 가는 게 블럭딜이에요. 특히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블럭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천하의 어떤 종목도 예외 없이 다 내립니다.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물량이 만약에 블럭딜로 나온다 그러면 내려요. 급락 나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왜? 블럭딜로 나올 때 주가를 까 내려가 버려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신 점심으로 그냥 모두가 다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나같이 협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하락 이유가 없죠. 내려갈 게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이유가 블럭딜 또 요거 가지고 장난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서부터 지금 이제 내려왔죠.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다시 저점 구간 들어왔어요. 더 싸게 주면 또 추가시켜 버리시고,
지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분할로. 이제 앞에도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까는 거 이건 노골적인 공매도 형태죠. 이렇게 노골적인 공매도로 깔아 뭉개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으로 이렇게 깔아 뭉개는 좀 더 내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요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121선 여기까지 제가 여기 가서 요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고려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우선 분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사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여기서도 또 사고 자 이제 내려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 들어간다 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위로 따라 들어가서 사면 되는 거죠. 바로 되돌아서 이제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요선 넘어 들어갈 때입니다. 62,000원, 3,000원 넘어 들어갈 때, 요선 넘어 들어갈 때 다시 이거 추가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밴드 상단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가격이 밴드 상단 여기까지 또 들어가서 또 물량 정리하고 자, 이건 대놓고 패겠다라는 신호라고 이거 앞에 설명드려서 추격하지 말라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 앞에 보셨잖아요. 3주 전에 그게 여기입니다. 이거 패겠다는 거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거 파는 거 뻔해요. 이거 얘네 나오는 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 나왔을 때 이거 보나마나 이거 패겠다는 수작입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안 봐도 이거 패겠다는 개 수작입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실제로 패버렸죠. 자, 미국 공장 컨설팅 비용 장난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늘어놓는 것 자체는 그런 걸로 일단 빌드업 해가지고 패대기 빌드업 해가지고 패겠다는 소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패대기 빌드업이에요. 공매도 빌드업입니다. 미국 공장 컨설팅 비용이 뭐 들어가봐요. 얼마가 들어갔겠냐고. IPO 비용 뭐야 너네 돈 먹여서 상장을 하니? 돈 먹여서 상장하는 기업도 아닌데 뭔 IPO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IPO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실적이 개풀 뜯어 쳐먹는 소리죠. 뭐 돈 먹여가지고 상장했다는 거야? IPO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요? IPO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길래 실적이 나빠졌다는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 공장 짓는 비용도 아니고 미국 공장 인수 관련 컨설팅 비용 때문에 패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뒤통수 안 맞고 또 반대로 역이용해서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클래시스였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클래시스가 왜 내리는 건지는 바로 다음 종목 때문입니다. 다음 종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류에 들어가시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위치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패고 잡아서 돌리고 다시 패고 잡아서 돌리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런 거 이제 반대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계속 먹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매도 자리, 매수 자리 이런 종목이 어떻게 움직여 들어왔고 어떤 이슈를 달고 있고 다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위치에 또 들어오게 되면 또 해서 또 매수하고 또 잡아가지고 지금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크래시스가 지금 10%, 11% 내려와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세서 막 떨어지고요. 네? 이제 이게 실시간 리딩이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이 아래로 내려갈 때 그냥 바로 매도 때리고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나와야죠. 늦어도 이 정도 선에서 내려올 때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르고 나오는 거거든요. 좀 늦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제대로 매도 가닥 잡고 움직이라고 오르고 채팅앱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오르고 채팅앱에 들어오셔서 기라성 같은 최고 전문가 20번의 전문가들이 매수만 마구 날리는 게 아니라 매도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다.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